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지난 18일에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 이번에는 평택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16일 타워 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이 발표된 뒤에 법령 개정을 준비하려던 차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같은 지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노조 정회운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4년 동안 버스 운수 종사자 4,000명을 양성합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이 운수 종사자의 수급 문제, 중장년 재취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 문의는 내년 1월부터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펜타토닉스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홀리데이즈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2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18일 평택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9일 용인 타워 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지 9일 만이었습니다. 어제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평택 타워 크레인 사고 현장 그리고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잦은 타워 크레인 사고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노조 정회운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달아서 네네. 발생하고 있는 타워 크레인 사고로 네. 동료들을 잃었다는 슬픔이 참 크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타워 크레인에 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동료분들은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 좀 하십니까? 지금 너무나 정말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어제까지 함께했던 동료들이 눈앞에서 하나둘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멘붕, 트라우마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고 예. 하나둘 하나같이 모두 타고 올라가는 것이 정말 무섭다. 아니 쳐다만 봐도 흉기로 보인다고 정말 너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지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된 상태이실 것 같고 날씨도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눈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왔고요. 보통 이런 날씨에도 타워 크레인 운행은 이렇게 강행을 하나요? 법적으로는 이제 보완이 돼 있고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정 바람의 크기는 하지 말아라, 눈비 오면 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공정 일정에 따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작업이 관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현장에서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원인이 발생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네, 평택 타워 크레인 사고 당시에 CCTV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좀 네네.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어떤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이냐 왜곡보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예.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CCTV라든지 동영상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작업자들의 어떤 진동을 토대로 하다 보면은 이것이 주요 원인이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들은 정말 20년, 30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사법권이라든지 경찰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참 뭐라고 그렇게 딱 말씀드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정부 합동감식에 들어가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크레인은 2007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제품이고 200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설비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은 뭐 오래된 설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연식으로만 따지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GS라든지 그래도 몇몇 일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타워크레인 중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비파괴 검사서부터 안전검사를 하긴 합니다. 예. 하긴 하는데, 자, 2007년식이라고 하면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장비지만, 그거는 처음에 그 어떤 장비가 들어왔을 때 하나의 그 세트가 2007년식이라는 얘기지, 자동차로 따지면은 2007년 자동차지만 운행하다 보면은 부품이 망가져서 고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새고로 갈아끼는 경우지만 예를 들어서 중고로 갈아끼게 되면은 몸체는 2007년이지만 각 부분 그런 것들은 10년이 넘었는지 20년 넘었는지는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외국에서 어떤 장비를 수입할 때는 기본 세트만 2007년이지 기본 세트, 그러니까 브레싱이 지금 평택 현장은 5번이 잡혀 있는데, 예. 기본 설치되어 있는 상태는 원래 짝이 될지 모르지만 2차, 3차, 4차 브레싱 잡으면서 그 위에 꽂았던 마스트는 개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2007년식이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하. 이게 좀 한 번만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은 어떤 부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되지 않아 보이니까 그냥 그 외주를 주는 업체 측에서는 별 탈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군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제 정부 합동감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현장에 위원장께서도 같이 가셨나요? 아니, 저는 지금 뭐 산지에 있는 줄 많고, 또 계속 연일되는 그 사고로 인해서 저 유가족들, 그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석 못했고, 이제 우리 몇몇 간부들이, 일부 이제 참석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물론 직접 관여는 못하지만, 먼 발치에서 보면서 이제 거기서 느꼈던 거를 이제 저한테 일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그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누셨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지난 그 11월 16일 날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과 채 한 달도 안 돼서 12월 9일 또 열흘도 안 돼서 12월 18일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국토부 관계자분들도 지금 멘붕 상태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16일 발표했던 그것조차도 안 지키고 사고 나기 12월 9일 날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예산 삭감해서 갑자기 우리 그 타워에 대한 보조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았던 거를 전부 다 삭감시켜버리는 이런 그 탁상 공룡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윤보다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작업 환경이 앞서야 된다는 그런 이제 최우선 과제를 공동 인식해가지고 정말 현안서부터 함께 이제는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우리 또 조합원 노조에서도 궁극적으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매뉴얼을 짜서 할 테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 해서 서로 차관님께서도 알았다. 이제는 정말 말로만이 아닌 정말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재난이 아닙니까? 1년에 2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것은 이거 국가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각 소재별 서로의 그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 협력 체계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참 어제 현실적인 이야기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고고 또 반복되는 지적인데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그리고 어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전문가로서 이런 지금까지 정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예,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예. 우리가 소 잃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면 좋겠지만, 예. 최소한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안 고친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현재 건설업계 최저가 입찰 제도, 이거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최저가 입찰 제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거기에 딸려있는 소규모 업체들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고, 이윤을 창출하려면 당연히 임금 절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작업 일수라든지 공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고, 예.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라든지 부품 하나하나도 불량 부품을 사용하고, 비정격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행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선분양 제도다 보니까, 예. 물론 선분양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선분양 제도가 우선되다 보니까 고객과의 입주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 아파트는 언제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입주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무리한 작업이 관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최저가 입찰제도, 선분양제도, 여기에 좀 뭔가 좀 보완을 해서, 새롭게,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타워 쪽으로는 물론 이제 자격증 제도, 검사 제도 보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작업 시간, 또 우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 이런 것들을 좀 정해줘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무리하게 작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요거구나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편안한 마음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그런 어떤 작업 환경,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에 관계된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학식적으로 전문가이지 정말 기계적인 전문은 우리처럼 현장에서 20년, 30년 동안 직접 만지고 뜯고 조립했던 우리가 우선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설해차나 어떤 검사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그렇다고 우리 보고 직접 관리 감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도 참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좀 부여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중요한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최저가 입찰제 문제, 왜 현장에서 그렇게 무리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제도적인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정기 검사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이번에 평택도 그렇고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도 그렇고 다 합격 정상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네네. 도대체 어떤 검사를 하길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주 검사가 잘못됐다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다만 뭐냐면은 또 검사가 합격을 했어도, 그렇죠. 아니 방금 나온 차라 그래서 고장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차도 고장 날 수는 있는데, 예. 다만 그러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주 검사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해진 룰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박사일지 모르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 기계적인 것은 저희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물론 해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외주화 검사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검사를 많이 해야만 이익이 창출되잖아요. 아하. 그래야지 그 회사가 직원들도 월급을 주고 운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1, 2, 3, 4라는 5개 업체가 있다면은 1번, 2번은 검사를 한 달에 100개를 하는데, 이 3, 4, 5는 10개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상 또는 강한 규제를 정해놓긴 했지만, 예. 조금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검사가 끝나야만 검사 합격을 받는 순간서부터 원청사에서 임대사가 돈을 받게 돼 있어요. 불합격을 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을 받아야 빨리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쉽게 해주는 쪽으로 아무래도 검사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만 꼭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정부 공단에서 직접 했을 때는 예. 불합격률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번에 검사 기관 보니까 불합격률이 1.7%, 17%.
20% 30%도 안 되는 불합격률이라는 것은 거의 합격을 시켜줬다는 얘기인데 예. 정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타워는 잘못된 것이 한두 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외주 제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또 최근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의 타워 크레인이 3,000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2, 3년 동안에 2배 물량이 늘어서 6,000대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수는 2배로 늘어난 반면에 거기에 따른 전문가는 또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자꾸 벌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양에 비해서 질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네. 이제 26일 오전에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서는 네네. 어떤 입장을 주로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작업자들이 더 이상 정말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예산 줘가지고 앞으로 내년서도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도 갑자기 예산도 삭감해버렸지. 사고는 연일 이어지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살고 싶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2+6라 그래가지고 2시간 우리가 이제 보통 특별 교육이라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면 2시간 안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지금 시행하는 제가 20년 동안 타워 크레인을 현장에 직접 나가봤지만 정해진 2시간을 한 건설 회사는 단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아하. 이건 제가 장담하건데 예. FM대로 2시간 교육하는데 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해진 룰이라도 따라서 2시간 특별 교육 시키고 또 안전유예자고 법적으로 정해진 6시간의 작업 시간을 준수해달라는 것이고 예. 특별 교육 또한 전문성 이런 거 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작업 시간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작업할 것이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은 이 정도니까 예. 이대로 해달라. 만약에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저희가 무기한 작업을 거부하더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문제점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노조의 정회훈 위원장이었습니다. 제이미 로슨이 부르는 Footprints in the Snow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여행지 추천해드리고요. 이어서 서울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2017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요새 막 설레요.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날 뭐 대단한 일을 하시는가 봐요. 설이 안 들었나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그쵸. 괜히 설레고 괜히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실 것 같은 희망도 막 생기고 맞아요. 지나고 나면 쓸쓸하겠지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괜히 이맘때 되면은 뭐 하는 거 없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달뜨죠. 예, 그리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은 밤에 예쁘게 조명도 있고 막 캐럴도 있고. 나오고 그쵸. 막 괜히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어. 맞아요. 특별히 좋을 건 없지만. 저는 뭐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왠지 네. 이때는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쵸. 이럴 때 가볼 만한 곳 어디가 좋을까요? 돌도 많고 바람도 어머나. 많고 그리고 사계절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곳이죠. 설마 거기입니까? 어디를 봐도 둘러봐도 간판이 터져 나오는 아름다운 섬 제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맘때 제주도 봄에는 보통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꽃 구경한다고. 여름엔 휴가지로 많이 가고. 그렇죠. 근데 겨울에 제주도 어떨까요? 저는 11월, 12월에 제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제가 과거에 2달 동안 살아봤거든요. 이게 너무 춥지 않은 날은 그러니까 바닷가 쪽은 아니면 바람 불지 않는 날은 반팔 입고 저 돌아다녔어요. 이맘때
억새도요? 네, 아직 억새도 있고 바람 불지 않으면 이렇게 반팔 입고 돌아다녀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그 게으른 윤기가 흐르는 귤들이 막 여기저기 달려 있어요. 그거 보는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우리 이현주 기자는 몸에 열이 많으니까 네. 뭐 따뜻하게 느낄 텐데 그 확실히 서울보다는 환경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기후가. 저는 훨씬 좋았어요. 예. 오히려 골바람이 서울이 더 춥잖아요. 빌딩도 맞고 매서운데, 그러니까 그리고 바람의 약간 질감이 다른 느낌이에요. 제주의 바람 매섭다라기보다는 차갑긴 하지만 네. 서울보다는 약간 좀 덜 날이 선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상대적이니까 또. 네, 이 제주에서도 12월에 추천드리는 곳은 저희가 조금 전에 크리스마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맘때쯤이면 교회 불빛이 유난히 어여뻐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로 꼽히는 제주의 방주교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니 제주 이때 가서 도대체 어딜 갈까? 한라산을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라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주교회를 한라산 올라가서 설경을 본 다음에 내려와서 갔습니다. 아, 진짜. 네. 야, 그 방주교회 어떨까요? 저 사진 찾아보니까 건물이 독특하긴 독특하더라고요. 방주교회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건축가 고 이타미준이 설계한 건축물이에요.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노아의 방주를 본따서 만들어졌는데 노아의 방주가 이제 그 배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교회 자체는 약간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옆에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연못을 통해서 교회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루어진 느낌, 약간 무한의 공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건축물 참 아름답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2010년도에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상 받은 건물이었군요. 네. 그리고 실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상시 문은 열려 있어요. 네. 전 직접 들어가 봤는데 한 교회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좀 아담해요. 그러니까 한 150명이 앉아있을 수 있는 본당인데 딱 안으로 들어서면 어느 자리에서도 창밖으로 제주의 자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햇살 좋은 날 가면 교회 양옆으로 펼쳐진 연못이 햇살을 버금고 막 찰랑거리는데 그 빛이 너무 따사로운 거예요. 겨울인데도. 한 번인가 갔는데 이 옆에 눈이 쌓여 있거든요. 이 눈이 쌓이면 건축물과 눈이 쌓이면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네. 그 풍경 또한 되게 좋고 만든 분들이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되게 많이 오시고 웨딩을 촬영을 하도 되게 많이 오시는데 어느 외국에서 찍은 사진 못지않은 인생샷을 남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진짜로 물 위에 뜬 배 모양 교회 이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는데 네. 사진을 어느 각도에서 찍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날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찍는 각도에 대해서 느낌이 되게 다른데요. 이게 이제 들어간 입구 쪽 말고 앞쪽에서 찍으면 정말 이렇게 물가에 떠 있는 느낌이 확 들어요. 배 그 선수 같은 느낌이 딱 들고 그러네요. 예. 측면으로 가면 푸른 초지 위에 아니면 겨울이면 이렇게 하얀 눈 위에 떠 있는 약간 무슨 아름다운 조각공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러면 그 교회의 지붕이 약간 물고기 비늘처럼 유리 조각을 대놨는데 햇살에 반짝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날씨에 따라서 그다음에 찍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이 다른데 이거는 또 사진 취향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리고 교회 주변만 둘러봐도 굉장히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으니까 그냥 삥 한 번씩 둘러보시면서 본인 취향에 맞는 사진의 각도를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현주 기자는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앞쪽에 가서 저는 햇살이 좋은 날 갔었는데 이 연못에 연못에 햇살이 떨어져가지고 찰랑거리는데 그 찰랑거리는 햇살이 물에 뜬 찰랑거림과 더불어서 지붕빛에 약간 찰랑거리는 햇살 반짝이는 빛이 좋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이중제의 빛을 즐겼습니다. 와, 멋있다. 네. 야, 제주도 방주교회에서 사진도 찍고 멋진 모습 본 다음에 뭘 먹을까요? 제주 음식 기대가 돼요? 제주도의 겨울은 반드시 이걸 드셔야 돼요. 뭐죠? 겨울바다의 진객, 방어죠. 이때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모슬포를 꼭 갑니다. 모슬포에 가면 그 방어회로 유명한 식당들도 있는데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곳에 가면 이제 정말 그 배 선주분들이 운영하는 그냥 약간 물고기를 파는 곳이 있어요. 식당이 아니고. 그래서 한 마리를 막 5kg 이상 되는 한 마리를 되게 몇만 원 가격에 저렴하게 사와서 그리고 그곳에 사면 회도 바로 떠주시거든요. 네. 그걸 들고 오셔가지고 5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 터지게 방어회를 드실 수가 있고. 식당에서 그 가격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방어 머리를 먹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거기 사면 방어 머리까지 다듬어 주시거든요. 그걸 오셔가지고 방어 머리를 기름에 구워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건 식당도 많지만 네. 약간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게스트하우스나 그런 데 많이 모이시잖아요. 각출 얼마씩 해가지고
한 마리 떠와서 회도 드시고 머리도 구워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발품 조금만 팔면은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것을 많이 네. 먹을 수 있군요. 자, 오늘은 2017년의 막바지에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년에 뵙죠.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흐르는 노래는 칼리 레이 잽슨이 부르는 Call Me Maybe고요. 이거 듣고 서울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서부 전선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는 소식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오전 중서부 전선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해왔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에 북한 주민 2명이 동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귀순한 지 하루 만인데요. 북한 군인 신분의 귀순은 지난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귀순한 그 북한 병사 1명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중서부 전선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송년회가 참 많은 때인데요. 밤마다 집에 가려고 택시 잡기도 많이 힘들 겁니다. 뭐 집에 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택시 수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가끔 또 승차 거부하는 택시라도 만나면은 좀 힘들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차 거부를 잡아내는 현장 단속 공무원의 숫자도 예년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승차 거부를 3차례 저지르면 바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이 예약 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는 등 교묘하게 불법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단속만으로는 택시 승차 거부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 신고 가운데 증거 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따라서 위반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승차 거부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거나 녹음해 증거 자료로 내면 좋고, 위반 차량 번호는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
다산 콜센터 번호랑 같네요. 120번. 자, 그 승차 거부로 볼 수 없는데 오해를 받는 택시기사들은 또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승차 거부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잘 알아둬야 합니다. 예. 아까 소개한 것처럼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뒤 태우지 않고 출발하면 승차 거부입니다. 단거리라는 이유로 탑승시키지 않거나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택시 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일행이 탔는데 각각 목적지가 다른 경우 첫 번째 하차 지점에서 모두 내리게 해도 승차 거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승차 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서울 면허택시가 분당이나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 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건 합당합니다. 단 목적지가 통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와 인천공항, 김포공항, 위례 신도시인데 거부했다면 이건 승차 거부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기 면허택시도 사업구역이 경기지역으로 한정되니까 서울에선 목적지가 경기지역인 승객만 태울 수 있고요.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승객이나 케이지에 넣지 않은 동물과 동승하겠다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도 승차 거부가 아닙니다. 이런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사례들 기억하셨다가 그 신고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에 사는 여성과 남성의 생활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서울시가 발표한 2017 성인지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인데요. 먼저 서울에 사는 여성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9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평균 310만 원을 버는 남성의 63%에 불과합니다. 미혼 여성 취업자 가운데 고용계약 1년 이상의 상용 근로자 비율은 61.1%였는데요. 기혼 여성으로 가면 이 비율이 44.2%로 16.9%포인트 뚝 떨어집니다. 반면 남성은 상용 근로자 비율이 기혼과 미혼에서 각각 54.1%와 53.6%로 혼인을 했건 안 했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여성에겐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주택 점유 형태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에 사는 여성 가구주의 44%는 월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 가구주는 자가 비중이 50%였습니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20대에서 50대까지 월세 비율이 가장 높다가 60대 이상에서야 자가 비율이 높아졌고 남성은 20대엔 월세, 30대엔 전세, 40대부터는 자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울의 차량 공유 서비스 나눔카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던데요. 나눔카를 이제 쓰기가 더 편리해진다고요? 네, 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나눔카는 2013년 2월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하루 평균 6,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1,300여 개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건물 안 부설 주차장이나 야외 주차장에서 운영돼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도로에서도 나눔카를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예. 첫 노상 서비스 지점으로 서울 광장 앞과 시청역 8번 출구 앞 등 세종대로 두 지점이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나눔카를 이용하면 다음 달 20일까지는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홍주혜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끝으로 페이트 힐이 함께 부른 조시 그로반의 The First Noel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first